지금 60대 10분 중 6분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손주 학원비. 부모 마음에 보내는 돈인데 국세청은 이걸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 년치를 합산해서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세무조사입니다. 통보를 받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래 내 세금의 1.5배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겠습니다. 얼마까지 보내야 세금이 안 붙는지 그 기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국세청이 어떻게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세 가지 행동까지 다룹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돈을 보내시면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수백만 원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10년에 5천만 원. 1년으로 나누면 500만 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정말 적습니다. 자녀 결혼할 때 축의금 보태주고 전세 보증금 도와주고 손주 학원비 대신 내주고 이런 것들을 합치면 5천만 원은 금방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법상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가 3천만 원 주고 어머니가 3천만 원 주면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을 넘었으니 초과분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따로따로 5천만 원씩이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이 주변에 넘칩니다. 미성년 손주에게는 더 적습니다. 10년에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입니다. 손주 용돈이라고 매달 20만 원씩 보내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400만 원. 한도 2천만 원을 이미 넘깁니다. 손주한테 용돈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본공제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전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증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각각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모르고 그냥 보내시면 수백만 원을 손해봅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 공제를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돈이 괜찮은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은 자녀에게 보낸 돈을 전부 합쳐보십시오.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이 아닌 돈, 그러니까 전세자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주식 투자금 같은 것을 합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올라갑니다. 1억 원 이하면 10%입니다. 1억 원 넘으면 20%로 뜁니다. 5억 원 넘으면 30%입니다. 여기에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하면 세금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고의로 숨긴 걸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증여세, 본세의 가산세까지 합치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여기에 납부를 늦추면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지금부터 박씨 부부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씨 아줌마는 올해 63세입니다. 살림을 꼼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지서도 잘 읽고 이웃한테 정보도 잘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마트에서 할인 행사가 있으면 동네 단톡방에 바로 올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똑똑한 박씨 아줌마도 증여세 앞에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박씨 아줌마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준이 결혼하는데 우리가 좀 보태줘야지. 박씨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얼마나 줄까? 박씨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은 2천만 원만 줘요. 합쳐서 5천만 원.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딱 비과세 한도 아니었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6개월 뒤에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사는 전세가 만기인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 올랐어요. 돈이 부족해요. 박씨 아줌마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떡해. 결국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넉넉하게 보내야 또 달라고 안 하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씨 아저씨한테는 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따로 모아둔 돈인데 뭘 꼭 얘기해야 해?
하면서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돈, 어머니가 보낸 돈 전부 합산입니다. 3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5천만 원 합계 1억 원입니다. 비과세한도 5천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이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500만 원입니다. 박씨 아줌마는 이걸 몰랐습니다. 신고를 안 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보내는 건데 무슨 신고야 하고 넘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가 작년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연봉으로는 도저히 4억짜리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되면 부동산을 살 때 낸 자금의 출처를 전부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년치 소득과 지출을 전부 검토합니다. 민준이 통장을 다 뒤졌더니 3년 전에 부모님한테 받은 1억 원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증여세 500만 원,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어서 100만 원, 거기다 3년 동안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합치면 총 납부 금액이 640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준이한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증여세 고지서가 왔어요. 640만 원이래요. 박씨 아줌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640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박씨 아줌마가 증여세 신고만 제때 했어도 어떻게 됐을까요?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의 3%, 15만 원을 깎아서 485만 원만 내면 끝이었습니다. 640만 원과 485만 원 차이가 155만 원입니다. 신고 한 번 안 한 대가가 155만 원인 겁니다. 155만 원이면 손주 지호 학원비 석 달치입니다. 그냥 날린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씨 아줌마가 이 얘기를 이웃 김 여사한테 했습니다. 김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나도 우리 딸한테 매달 8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증여야? 박씨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거면 괜찮은데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저축을 하면 그건 증여래요. 김 여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딸이 그 돈으로 적금 넣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80만 원씩 보내서 10년 누적 금액이 5천만 원을 넘기자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서 세금을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이면 1년에 960만 원입니다. 6년이면 5,760만 원, 이미 한도를 넘깁니다. 박씨 아저씨는 이 얘기를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자식한테 돈 보내는 게 무슨 죄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박씨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얘기만 하지. 640만 원, 날린 게 누구 때문인데? 그때 손자 지우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 검색해봤는데요. 지우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국세청에서 AI로 계좌 추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보내신 돈도 다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대요. 박씨 아저씨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그런 것도 있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보내면 바로 기록이 남는 겁니다.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900만 원씩 나눠서 보내면 안 걸리겠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더 위험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900만 원씩 여러 번에 나눠서 보내는 것도 요즘은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오히려 일부러 쪼개서 보내는 게 더 의심받아요. 세무조사 나오면 그게 더 불리합니다. 박씨 아저씨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지금까지 보내신 돈을 다 정리해 보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때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번에 엄마 때문에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는데 그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박씨 아줌마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셨나요? 지금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계신 분이라면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보낸 돈을 합산해 보시면 됩니다. 5천만 원이 넘었는데 신고를 안 하셨다면 여러분 통장에서도 박씨 아줌마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셔도 한 번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국세청이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을 이렇게 꼼꼼하게 추적하는지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다시 안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방법만 바꿔서 또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보내는 게 무슨 세금이야 하고 생각하십니다.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 주는 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법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세법에서 진열한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주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 그게 증여입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타셨다고 합시다. 목적지까지 요금이 10,000원 나왔습니다. 기사님한테 2만 원을 내면 그건 거래입니다. 서비스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기사님한테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택시비 10,000원은 정상입니다. 나머지 9만 원은 그냥 준 겁니다. 세법에서는 이런 걸 증여라고 봅니다.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자녀가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밥값이나 교통비를 대주는 건 괜찮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를 보내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세법에서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사이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는 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다른 데 쓰일 때입니다. 생활비로 보내는데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샀습니다. 적금을 넣었습니다. 부동산 계약금으로 썼습니다. 이러면 국세청은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이다라고 봅니다. 생활비는 생활에 쓰여야 생활비입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순간 성격이 바뀝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전에는 큰 금액만 추적했습니다. 수억 원 단위로 움직여야 걸렸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소액 반복 이체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보내는 것도 패턴 분석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컴퓨터가 자녀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합니다. 이 사람은 연봉이 3천만 원인데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소득보다 많네? 이런 식으로 감지합니다. 특히 자녀가 집을 살 때 가장 많이 걸립니다. 집을 사려면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그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자녀가 재산을 취득할 때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돌아가시면 사전 증여를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도 나중에 한꺼번에 터집니다. 5년 전에 보낸 돈, 7년 전에 보낸 돈이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통장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선배님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셔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따라하시면 증여세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입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hometax.go.kr입니다. 고민인증서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 메뉴를 누르십시오. 거기서 세금 신고 납부를 찾으시고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된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회가 안 되는 증여분이 있다면 그건 신고가 안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혼자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손주한테 부탁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좀 해줘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한테 전화해서 나 홈택스 좀 도와줘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자녀에게 보낸 돈을 전부 합산해서 적어 보십시오. 통장 거래 내역을 10년치 뽑아 보시면 됩니다. 은행 앱에서 조회가 됩니다. 앱 사용이 어려우시면 은행 창구에 직접 가셔서 최근 10년간 거래 내역을 뽑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몇천 원 수준입니다. 그 몇천 원이 수백만 원을 지켜줍니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넘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20%인데 늦게라도 신고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겁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도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내셔널 텍스 서비스 세무서에 가시면 증여세 기한 후 신고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줍니다. 혹시 이미 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경험을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자녀한테 돈 보내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 원을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입니다.
앞으로 돈을 보내실 때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십시오. 하나, 계좌이체 메모란에 용도를 적으십시오.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같은 용도를 적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증빙 자료가 됩니다. 메모란에 생활비 지원이라고 네 글자만 쓰시면 됩니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둘, 자녀 명의 통장에 큰 돈을 한꺼번에 보내지 마십시오. 전세 자금이든 결혼 자금이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보내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 번에 3천만 원을 보내는 것보다 필요 시점에 나눠서 보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셋, 비과세 한도 안의 금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두면 향후 자녀가 자산을 취득할 때 가장 완벽한 자금 출처 증빙이 됩니다.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때 이 돈은 부모님한테 합법적으로 받은 겁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자녀가 곤란해집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시면 세무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국세청 세밀의 콜센터 전화번호는 126번입니다.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증여세 신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핵심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아버지, 어머니 합산해서 10년에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걸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고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이 1.2배로 불어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더라도 자녀가 저축이나 투자했으면 증여로 잡힙니다. 보내실 때 메모란에 용도를 꼭 적으시고 통장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아니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자녀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홈택스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자녀한테 돈 보내시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확인하고 합산하고 메모 남기기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녀한테 전화 한 통 하십시오. 우리 홈택스 한번 같이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